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업기계설비기술사 제111회 제1교시 04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먼저 읽어보면 펌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전파 경로별로 분류하고 각각의 전파음을 감쇄하는 방안을 설명하시오입니다. 문제를 이제 써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산업, 기계, 설비, 기술사, 제 111회 제1교시 04번 문제입니다. 먼저 키워드들을 한번 써보면은 펌프장, 그리고 소음, 그리고 전파 경로, 그리고 감쇄 방안, 그리고 저는 이제 소음이랑 진동이랑은 그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이제 진동도 써볼게요. 그리고 대책 또 한번 써볼게요. 사실 감쇄 방안보다는 이제 대책으로 이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예.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어떤 순서로 오늘 문제를 풀어볼 거냐면 처음에는 진동 vs 소음. 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전에 이제 제가 오늘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나가면서 설명드릴 내용들이 어, 제가 학습한 수준에서 이제 그런 제 수준에서 이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 어, 이제 혹시나 더 깊게 공부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더 깊게 공부하실 기회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나중에 보더라도 제 말이 혹시나 조금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소음 진동 분야가 엄청 깊고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좀 더 공부를 해서 저를 다시 돌아본다면은 그때 이게 조금 잘못된 표현이네 아니면 잘못된 설명이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나 이제 들으시면서 좀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러시면은 제 설명을 기반으로 해서 고쳐서 생각하시면 되고 아니면 수정해서 이제 그 본인만의 서브노트나 아니면 본인만의 그런 학습에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일단 지금 제가 이 설명하는 지금 현 시점까지는 일단 저는 확신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예, 참조하셔서 이제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진동과 소음 이 vs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진동과 소음은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이제 풀어 나갈 겁니다. 거의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아예 같다. 뭐 이렇게 또 생각하고요. 그래서 1번은 그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으로는 진동, 소음, 얘를 표현하는 방법들, 표현, 어떻게 표현할 건지, 우리가 이제 진동과 소음에 대해서 사람들이랑 의사소통할 때 어떤 그런 물리량들로 표현을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이제 문제가 펌프장이니까
펌프장에서의 진동 원인, 소음 원인. 그래서 진동 원, 소음 원 이렇게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으로는 진동, 소음, 전파, 경로 살펴볼 것이고요. 5번으로는 진동, 소음, 대책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항목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진동 vs 소음. 먼저 한번 간단한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이렇게 이만한 진동원이 있습니다. 진동원이 있고요. 얘가 이제 여기에 지지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여기에 지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지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뭐 지지대 또는 뭐 서포트 아니면 뭐 구조물, 구조체 통해서 이제 지지가 되어 있습니다. 얘는 이제 그런 뭐 지반 또는 바닥 지지가 되어 있고요. 구조물은 이렇게 지지가 되어 있다고 할게요. 여기 이제 바닥, 땅이 있고요. 땅이 있고요. 여기도 땅이 있습니다. 네. 얘가 진동원이 이제 진동을 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거죠. 서 있고 여기도 뭐 사람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먼저 얘가 막 진동을 해요. 그러면 진동이 이제 일로 막 전파가 되겠죠. 그러면서 뭐 일로도 갈 거고, 진동이 가면은 일로도 갈 거고, 얘는 또 일로 가겠죠. 진동이 막 일로 갑니다. 하다가 또 이제 일로도 갈 거고. 화살표를 이렇게 그립니다. 진동의 전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일부가 여기 사람한테도 진동이 가겠죠. 사람이 진동을 느끼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사람한테는 안 가죠. 여기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뭐 여기 이제 뭐 연결이 되어 있더라도 이 멀리 있기 때문에 감쇄가 충분히 돼서 이 사람은 진동을 이제 못 느낄 확률이 높을 것이고, 또 감쇄 또는 여기서 이제 그런 이런 진동을 잘 전달하지 못하는 물질들이 있으면 또 전달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진동을 느낄 거고, 그렇죠? 이 사람은 진동을 못 느낄 거예요. 먼저 진동 소음 얘기할 때 하나 더 먼저 얘기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파동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진동이나 소음은 파동입니다. 파동이라는 건 뭐예요? 이제 뭐 우리가 줄 같은 걸로 이제 옛날 어렸을 때 줄넘기 같은 걸로 길게 잡아서 저 잡고 저 반대쪽에 친구 잡고 이렇게 막 흔드는 것도 많이 하죠. 그러면 이제 막 파동이 갔다가 또 돌아왔다 이렇게 하기도 하죠. 또는 파도. 파도도 실제로는 보면은 물이 이동하지는 않아요. 물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고 있고 이제 이런 물결만 이동을 하죠. 그런 게 파동이죠. 파동은 이제 이런 매질이 이동은 하진 않고요. 이동하진 않고 매질이 진동하는 것을 이제 그런 파동이라고 하죠. 또 대신 에너지는 이동을 합니다. 그거를 이제 파동이라고 합니다. 먼저 파동을 잠깐 정리했어요. 왜냐면 소음과 진동은 파동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진동이 이렇게 뭐 구조체를 통해서만 진동이 일어날까요? 이 진동이 이 옆에 있는 공기도 진동을 시키겠죠. 왜냐면 이 진동원이랑 공기랑 맞닿아 있으니까 맞닿아 있는 공기는 막 흔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를 또 이렇게 흔듭니다. 그럼 이 옆에 있는 공기는 또 옆에 있는 공기를 흔들겠죠. 또 그 옆에 있는 공기를 흔들겠죠. 그러면서 이제 파동이 되는 거죠. 공기의 파동이 되는 거죠. 잘안 나오네. 이런 식으로 분석했죠. 그러다가 뭐 쭉 가는데 좋아요. 갔는데 이제 일부는 이제 이렇게 사람한테도 가겠죠. 그럼 사람의 귀에도 닿겠죠. 진동원의 진동이 공기를 진동시키고 공기가 또 옆에 있는 공기를 진동시키면서 이제 파동의 형태로 공기가 이제 막 진동이 되고요. 근데 그 공기 진동 파동이 사람의 귀에 닿았어요. 그럼 또 고막을 또 진동시키겠죠. 왜냐면 공기가 진동하니까 바로 옆에 있는 또 사람의 귀에 고막도 진동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그걸 소리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소리로 인식을 하는 것은
고막이 진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소리, 소음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진동이라는 것이죠.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이 멀리 있는 사람들은 또 진동은 못 느끼겠지만 이 공기의 진동은 느끼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또 소리를 느끼게 됩니다. 이 사람은. 진동은 못 느끼지만 소리는 느끼게 됩니다. 사실은 그 고막의 진동은 또 느끼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신체적인 그런 떨림 이런 것들은 못 느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에 뭐 이제 여기에 진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 어떤 물체가 매달려 있어요. 매달려 있어요. 얘도 막 진동을 하겠죠. 얘도 또 이제 여기가 이제 막 어떤 마찰음 같은 게 있으면 또 이제 이게 사람한테 또 공기 전파를 통해서 이제 또 소리로 인식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동이 전파되고 소음이 전파되고 다 같은 파동이라는 거, 진동과 소음은 그렇게 크게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거, 그죠? 그래서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보이시죠? 먼저 이 파란색 경로 한번 써볼게요. 진동화 있습니다. 여기서 이 구조체가 스틸이라고 할게요. 스틸을 진동시킵니다. 그러면 이 스틸이 파동의 형태로 이제 쭉 전달해죠. 진동인 거죠. 파동, 진동, 뭐. 그죠? 그리고 이게 여기 서 있는 사람 진동시키죠. 그러면 진동을 인식하게 되죠. 또 다른 그런 진동 메커니즘입니다. 전달 메커니즘, 진동은 있어요. 얘가 진동을 막 진동을 해요. 근데 굳이 이제 이런 과정 없지? 딱 봤더니 사람 시각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겠죠. 사람 시각이 이 진동하는 걸 봐요. 그러면 그것도 진동 인식이 되겠죠. 저거 떨고 있네. 저거 진동하고 있네. 보일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진동을 인식할 수가 있겠죠. 뭐 꼭 뭐 사람 시각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진동을 측정하는 그런 계기를 통해서도 진동을 인지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진동을 하면은 사람이 이걸 보고서 얘가 보든 저거 떨고 있네.
사람 시각, 진동 인식 되는 거고. 또 어떤 경우는 진동원에서 이 스틸이 진동이 되고 이 스틸이 이제 쭉 파동의 형태로 이제 전달이 되는 건데 여기 사람이 서 있어가지고 사람이 진동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진동을 인식할 수도 있고요. 그럼 이제 빨간색 진동원, 사람 이름 같네요. 진동원. 성이 진씨고 이름이 동원. 진동원은 이제 이렇게 되죠. 얘는 스틸을 진동시키지만 얘는 빨간색은 공기를 진동시키죠. 그러면 공기가 파동의 형태로 쭉 전파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막을 진동시킵니다. 얘는 그러면 이제 사람이 소리를 인식을 하는 거죠. 이런 메커니즘이죠. 이렇게 되고요. 빨간색 한번 다시 설명드리면 진동을 해요. 공기를 진동시켜요. 공기가 파동의 형태로 막 전달됩니다. 다가 이제 사람의 고막이 닿으면 고막도 진동을 시키겠죠. 고막이 진동하고 그럼 그걸 사람 소리로 인식을 하는 거죠. 소리, 소음 뭐 같은 개념인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소음원 같은 말이니까요. 여기도 소음원이라고 같이 써줄게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서 이제 진동, 소음 같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요 1번 항목을 만든 겁니다. 다음은 2번 진동, 소음, 표현. 일단 파동이기 때문에 파동을 표현을 할 때는 이제 우리가 뭐 표현하냐 진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파장을 표현을 해야 되고요. 주파수 또는 이제 주기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또는 위상차 아니면 위상을 표현을 해야 됩니다. 진폭의 단위는 좀 다양할 수가 있어요. 뭐 길이의 단위일 수도 있고 또 뭐 다른 단위일 수도 있어요. 파장의 단위는 이제 길이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미터로 예를 쓸게요. 주파수는 헤르츠 단위죠. 주기는 이제 세컨드, 초, 뭐 시간, 분, 뭐 미니트 될 수 있겠죠. 대표적인 단위만 쓰는 거예요. 길이 단위, 뭐 헤르츠 단위, 얘는 뭐 시간 단위 이런 식으로. 주파수 단위. 위상은 이제 뭐 각도, 도 또는 라디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우리가 어떤 파동을 정의할 때, 진동과 소음도 파동이니까 진폭은 얼마야, 파장은 얼마야, 주파수는 얼마야, 위상은 얼마,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제 표현을 한 것이 됩니다. 그다음에 소음 관점에서도 한번 써볼게요. 소음. 소음은 이제 우리가 음양 압력이라는 그런 물리량이 있습니다. 음양 압력. 얘는 이제 음압이라고 원래 다른 말로는 부르죠. 음향 압력의 음압인 거죠. 그리고 음양 출력. 그리고 음양 강도. 저도 뭐 깊게 배운 건 아니지만 개념만 이제 아는 정도인데, 얘네들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단위를 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단위를 바로 써드릴게요. 얘는 압력이기 때문에 얘는 단위가 파스칼 단위고요. 그냥 압력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압력이랑 같은 느낌이에요. 얘도 그 소리가 있으면 얘도 압력으로 이제 압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공기 분자가 공기 분자를 미는 힘?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소리도 이제 어떤 물리량의 압력이라는 물리량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출력이라는 것은 음향 출력은 그냥 말 그대로 출력의 단위랑 같습니다. 와트입니다. 이 소리라는 게 어떤 시간당 에너지, 와트가 줄 퍼세크잖아요. 시간당 에너지, 이런 에너지의 느낌이구나. 그리고 음향 강도는 얘는 와트 퍼 미터 제곱.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 시간당 에너지인데 약간 단위 면적당 시간당 에너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리라는 게 소음이라는 게 어떤 압력 같은 그런 물리량도 얘네가 가지고 있고 또 당연히 어떤 에너지 시간당 에너지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또 그거를 또 단위 면적으로 나누면 단위 면적당 시간당 에너지로도 또 표현이 가능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표현을 할 때는 파동은 요거, 소음은 요걸로도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만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얘네들은 단위가 이건데 얘네들은 절대적인 그런 표현 단위입니다. 근데 소리에서는 우리가 데시벨이라는 말 알죠? 많이 쓰이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상대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얘는 절대적인 그런 값을 표현하는데 얘는 상대적인 값으로 표현하는 것이 데시벨인데요. 데시벨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거 이제 음향 압력이니까 얘는 음향 압력 레벨 그리고 음향 출력 레벨 얘는 음향 강도 레벨 얘네들은 이제 다 단위가 데시벨입니다. 그래서
음향 압력인지, 음향 압력 레벨인지, 음향 출력인지, 음향 출력 레벨인지, 음향 강도인지, 음향 강도 레벨인지의 구분도 중요하고, 데시벨이라고 해서, 그냥 뭐 어떤 단위구나. 근데 그 종류가 다 달라요. 음향 압력 레벨을 말하는 데시벨일 수도 있고, 음향 출력 레벨인 걸 의미하는 데시벨일 수도 있고, 음향 강도 레벨인 걸 의미하는 데시벨일 수도 있어. 그래서 데시벨이란 숫자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떤 데시벨인지, 압력에 대한 데시벨인지, 아니면 출력에 대한 데시벨인지, 아니면 강도에 대한 데시벨인지 그런 것도 이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음향 압력 대신에 그냥 음압이라고도 많이 쓰이고요. 그냥 얘는 출력이라고도 많이 쓰이고, 얘는 강도라고도 많이 쓰입니다. 얘는 파워, 얘는 인텐시티, 얘는 사운드 프레셔, 뭐 이렇게. 아니면 사운드 파워, 얘는 사운드 인텐시티, 얘는 사운드 프레셔 레벨 SPL, 얘는 사운드 파워 레벨, 얘는 PWL 많이 표현하고, 사운드 인텐시티 레벨 SIL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여기까지 진동 소음을 표현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펌프장 진동원 소음원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쭉 써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1번 FIT, 2번 ME, 3번 펄세이션, 4번 H, F, A, E, 5번 서징, 6번 캐비테이션, 7번은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7번 플래싱. 이렇게 7가지 정도로 한번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FIT는 이제 플로우 인듀스드 터뷸런스, 뭐 엄밀히 해석하면은 이제 유체 유발 난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ME는 이제 메카니컬 익사이테이션, 얘는 이제 기계 진동인데, 그런 기계가 운동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운동부가 운동을 하면서 이제 그런 운동하는 거에 의해서 이제 뭐 견고히 지지되고 있지 않다거나, 아니면은 그런 어 전체적인 고유 진동수가 그런 운동하는 기계의 진동수랑 가까울 때 이렇게 같이 흔들리는 것, 그런 것들이 기계 진동이죠. 뭐 전동기라든가, 아니면 뭐 엔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런 피스톤 펌프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이제 이런 것들 많이 발생을 하죠. 펄세이션은 이제 한국말로 보면은 이제 맥동입니다. 맥동. 뭐 압력과 유량이 뭐 주기적으로 이제 변하는 그런 맥동. 여기서도 이제 진동이 발생하겠죠. 첫 번째 건 난류가 이제 진동을 발생시킬 수 있고, 또 두 번째 거는 기계 진동, 그런 기계의 구동에 의한 진동. 세 번째 거는 이제 맥동. 네 번째 거는 얘는 이제 하이 프리퀀시 고주파수죠.
어쿠스틱, 익사이테이션. 예. 이 어쿠스틱은 그런 사운드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약간 진동인데 소리가 같진 않은 그런 진동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쿠스틱이라는 사운드라는 그런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서징은 여기서의 서징은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예전 강의들 중에 하나 들어보셨으면 아실 테지만 서징이라는 말이 우리가 뭐 선풍기나 펌프에서 이제 그런 약간 맥동을 서징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워터 해머를 서징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서징이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서징을 이런 의미로 이해할 것이고요. 이 사람은 또 이 의미로 이해할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럼 펌프나 아니면 송풍기에서 그런 맥동 같은 거를 말하는 서징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워터 해머, 압력이 급속 오르는 그런 현상을 이제 서징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얘가 여러 가지 의미로 이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런 거 항상 가지면서 이 서징을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서는 워터 해머를 의미합니다. 스팀 해머도 이제 또 서지라고도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는 펌프장이니까 워터 해머만 적어 놓을게요. 캐비테이션은 잘 아실 거고 플래싱도 잘 아실 거고 예. 둘이 이제 비슷하죠. 예. 한번 그러면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이제 그런 배관 쪽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FIT, 뭐 FIV, AIV 이런 거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요거를 이제 FIT랑 FIV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HAV를 이제 AIV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잘 보이시나요? 네. FIT는 이제 유체 유발 난류죠. 그래서 이제 뭐 레이놀드 수에 따라서 레이놀드가 뭐 4,000 이상이면 난류잖아요. 그래서 뭐 레이놀드 수 공식을 보면은 이제 유속이 빠를수록 그리고 뭐 점성계 수가 작을수록 레이놀드 수 높아지죠. 그러면 이제 난류가 되니까 그런 난류 에너지가 진동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한 그런 진동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는 뭐 곡간도라든가 아니면은 뭐 밸브 근처에도 이제 그런 유체에 흐르는 그런 단면적이라든가 그런 방향의 변화가 있으면서 난류가 또 발생하죠. 그리고 거기서도 이제 난류 에너지가 진동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그런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FIT는 이제 100Hz 이하 정도의 저주파수 정도의 진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M이는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듯이 이제 뭐 전동기라든가 아니면은 뭐 왕복동식 펌프라든가 아니면은 뭐 엔진이 있다거나 그러면 걔네들이 뭐 왕복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회전 운동을 하던가 하면서 이제 운동을 하잖아요. 그 운동을 하면서 이제 지지가 충분하지 않거나 충분히 지지가 되지 않다거나 아니면은 그런 지지되어 있는 것까지 합해서 이 전체적인 이런 고유 진동수가 운동하는 부분에 이제 그런 운동 진동수 또는 뭐 회전수 이런 것과 가깝게 형성이 되어 있거나 그러면 같이 흔들리겠죠. 그런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 이제 기계 진동이고요. 맥동은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맥동은 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듯이 용접형 펌프 있잖아요. 그런 터보형 펌프 말고 용접형 펌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회전식의 뭐 베인 펌프, 스크류 펌프, 기어 펌프 또는 왕복동식의 피스톤 펌프, 플런저 펌프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그런 짧은 주기를 가지고서 연속적으로 유체가 나가는 게 아니라 짧은 주기를 가지고서 이제 이만큼의 용적이 뻥
뻥 나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훨씬 더 짧은 시간이니까 이렇게 뻥 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나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얘네들은 이제 구동되는 유체가 그 구동되는 방식이 유체가 이제 흐르는 방식이 그렇게 용접형으로 이렇게 일정하게 나가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유량과 양정의 그런 주기적인 변화가 있죠. 그래서 그런 맥동도 있고요. 세 가지 중에 한 개가 그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기서의 서징 말고 송풍기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펌프에서의 서징 있잖아요. 이렇게 어, 그런 저유량에서 운전할 때 그리고 어, 이제 또 그런 펌프의 유량 양정 곡선이 이제 쭉 좌하향이 아니라 약간 우상향이 있다가 좌하향으로 있는 경우에 이제 우상향에서 운전할 때 또는 어, 그런 펌프 후단에 이제 어떤 이제 뭐 저수조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런 것 아니면 뭐 그런 뭐 뭐라고 하죠? 그 헤드 탱크 그런 것들이 이제 어, 바로 붙어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합치가 되면은 거기서 이제 송풍기 서징 또는 펌프 서징 여기서 이 서징 말고요 그런 유량과 양정이 이제 주기적으로 변하는 그런 것도 맥동의 하나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의 맥동은 이제 뭐 펌프 후단에 뭐 사이드 브랜치가 있다던가 그러니까 분기관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음, 뭐 서머웰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달려 있다거나 온도 계측기죠. 그런 경우는 이제 거기서 이제 와류를 형성합니다. 그런 분기관 근처라든가 아니면은 뭐 박혀 있을 때 서머웰에 박혀 있을 때 그 주변에서 이제 와류가 발생합니다. 그럼 와류에 의해서 이제 유량과 양정이 또 변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맥동은 세 가지 정도로 또 디테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그런 용접형 펌프에서의 그런 맥동, 또 뭐 터보형 펌프에서는 이제 저유량에서 이제 또 양정 곡선이 이제 우상향 부분에서 이제 그 중에서 운전할 때 발생하는 그런 서징 같은 맥동, 여기서의 서징은 아니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와류 형성에 의한 그런 맥동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HFA는 이제 발생하는 메커니즘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어, 그런 프레셔 리듀싱 밸브가 있을 때 그 후단에서 프레셔 리듀싱 밸브를 통해서 이제 압력이 전단의 압력보다 후단의 압력이 많이 이제 감소가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압력이 감소한 것만큼 이제 에너지가 보존이 되니까 다른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그 에너지가 이제 음향 에너지입니다. 어쿠스틱 에너지 또는 사운드 에너지가 이제 증가합니다. 왜냐면 그 밸브의 목적은 감압이 밸브의 목적인데 밸브를 통해서 감압이 됐어요. 그럼 압력이 적어졌으니까 에너지가 줄어들었죠. 압력에 대한 에너지는. 그럼 어떤 에너지는 이제 그걸 보충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사운드 에너지 또는 어쿠스틱 에너지 또는 음향 에너지가 이제 증가를 합니다. 그 음향 에너지가 이제 파동의 형태로 쭉 전파가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음압을 또 주기적으로 이제 증가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배관이 이제 진동을 하는 그런 형식이죠. 음압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질의 압력이기 때문에 뭐 배관 내의 압력이 증가하는 거랑 같은 의미인 거죠. 그러면서 배관을 가진시키는 그런 방식의 HFA 또는 AIV라고 하죠. Acoustic Induced Vibration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서징은 이제 워터 해머인데 어떤 경우가 많냐면 유체가 잘 흐르고 있다가 흐르고 있는 밸브를 갑작스럽게 닫아요. 그러면 거기 밸브 앞에 유체가 계속 축적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가던 관성력 때문에 계속 가는데 못 가게 막아놨으니까 거기 유체가 계속 축적되면서 압력이 이제 올라갑니다.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거기서 압력파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압력파가 상류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압력파가 이동하는 곳곳마다 계속 압력을 상승시키는데 압력이 아직 상승 안 된 부분과의
이제 압력차가 있기 때문에 그 압력차가 힘으로 발생을 하면서 이제 스러스트 포스들을 발생시키죠. 그런 걸로 인한 현상이 서징에 의한 그런 진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캐비테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갑자기 뭐 압력이 떨어져요. 근데 그 유체가 가지고 있는 그 해당 온도에서 가지고 있는 증기압보다 어, 유체 압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증기압보다 떨어졌으니까 기체를 변하겠죠. 유체가. 그러면 이제 기포방울이 생길 거고 그 생기는 것까지가는 플래싱이에요. 그렇게 기포가 생기면은 그 유체 내에 이제 기포들이 있다 보니까 기포는 빛의 적이 크기 때문에 전체적인 빛의 적이 크니까 이게 이제 배관 내 압력을 상승시킬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배관 국부 압력을 상승시키는 쪽으로의 진동이 이제 플래싱인 거고 거기까지는 플래싱인데 근데 이 기포가 쭉 가다가 고압부에 또 도달하면은 터져버려요. 그럼 그때 기포가 터지면서 충격파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또 진동을 일으킵니다. 충격파가. 그거는 캐비테이션이고. 그러니까 어, 유체 압력이 갑자기 어떤 이유로 이제 유체가 가지고 있는 증기압보다 떨어졌을 때 이제 기포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그런 국부압력 상승하는 것은 거기까지는 이제 플래싱이고요. 국부압력 상승에 의한 진동은 플래싱이고요. 근데 그 기포가 또 터졌다. 그러면은 터졌을 때 발생하는 것이 충격파입니다. 그래서 그 충격파에 의해서 또 진동하는 것은 캐비테이션. 그래서 캐비테이션과 플래싱은 이제 비슷하죠. 예. 근데 캐비테이션은 기포가 터지는 거. 얘는 기포가 터지지 않고 그냥 전체적인 유체 속에 기포들이 포함되어서 빛의 적이 커짐으로 인한 그런 국부압력 상승이 플래싱이고요. 이 정도로 간단하게 이제 설명해 봤어요. 이거를 하나하나 보면 하나하나 또 설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부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시는데 부족하지 않았으면 좋겠기를 바라면서 아까 이제 FIV는 이제 한 뭐 100Hz 미만 정도로 아까 얘기를 드렸고요. 이 AIV는 얘는 한 2000Hz 정도 미만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청 주파수 내에 이제 진동이기 때문에 소리가 들린다는 진동이 특징인 거죠. 그래서 펌프장, 진동원, 소음원 이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4번 진동, 소음, 전파, 경농 볼게요. 여기 펌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펌프를 그려보고요. 이 펌프가 이게 이제 지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어떤 구조체를 통해서 여기 파운데이션 콘크리트를 통해서 이제 여기 이렇게 지지가 되어 있고요.
펌프가 배관이 이제 연결이 돼 있겠죠. 이렇게 배관이 있고요. 여기 이렇게 콘크리트 구조체가 있습니다. 이런 펌프실이 이렇게 뭐 당연히 콘크리트로 되어 있겠죠. 거기에 이제 파운데이션이 있고 펌프가 여기 이렇게 설치가 됐습니다. 배관은 여기서 이제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펌프가 약간 지하에 설치되어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지상 표현이고요. 그리고 이 펌프장에 지붕이 있겠죠. 이제 기둥도 있을 거고. 또 네, 지붕도 있을 것이고요. 여기 한번 밸브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석션에도 밸브가 있겠죠.
전파 경로를 한번 볼게요. 어, 뭐 예를 들어서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뭐 진동, 소음 이렇게 구분 떠나서 한번 쭉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해볼게요. 펌프 진동이 이제 그런 서포트 지지대를 통해서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전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이제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거고 또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 펌프를 통해서 지금 한번 이 에미로 볼게요. 이 펌프가 막 떨려요. 기계 진동을 막 해요. 그럼 얘가 이 막 펌프가 떠니까 이 진동이 이 구조체를 통해서 이렇게 벽체를 통해서 바닥체를 통해서 쭉 전달되는 진동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얘가 이제 여기 연결되어 있는 배관을 통해서도 또 이제 막 진동이 갈 수도 있겠죠. 네, 이런 진동도 있을 것이고 일로도 막 가겠죠. 이런 진동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아니면 얘가 이 안에 유체를 이제 막 진동을 시켜서 유체를 통해서 전달이 될 수도 있죠. 그럼 얘를 이렇게 쭉 유체를 통해서 전달된 거, 더 긴 걸로 표현할게요. 이게 전달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얘는 이제 소음에 가까우니까 공기를 진동을 시켜서 이제 진동을 일으킬 수도 있죠. 그쵸? 아까 여기서 많이 설명드렸었죠. 이렇게 해서 또 진동 또는 소음 전파가 될 수도 있겠죠. 또는 뭐 갑자기 여기 배관에서 음, 갑자기 이제 FIT가 발생을 했어요. 여기 뭐 곡간부가 있어요. 그래서 FIT가 발생했어요. 그럼 여기서도 또 이제 진동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또 뭐 소음의 형태로 발생할 수도 있고요. 여기는 지금 땅속이 아니라고 만약에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요게 한 요 정도다. 여기서도 만약에 여기 엘보가 있어요. 곡간부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난류가 커졌어요. 그럼 난류가 운동헤드를 바뀌면 운동헤드이기 때문에 배관을 진동을 시킬 수가 있고 그럼 여기서 배관을 막 진동시키겠죠. 그 다음에 그게 또 공기를 막 진동시킬 수 있죠. 그 표현을 이제 여기가 더 적당할 것 같아요. 여기다 한 걸 여기다가 이제 할게요. 왜냐면 여기는 지금 땅속이니까 이제 뭐 진동은 발생할 수 있죠. 땅속에도 곡간부가 있으면은 뭐 아닌데 그 곡간부에서 난류가 좀 증가했다 그러면은 뭐 물론 발생할 수 있죠. 진동. 근데 그게 이제 그 다음 진동 메커니즘이 전달 그 체가 배관에서 이제 모래 또는 흙 이런 거겠죠. 그럼 뭐 모래와 흙도 진동이 일어날 수 있긴 하겠죠. 네. 거기서도 또 그게 이제 모래나 흙이 이제 진동이 전파가 돼서 파동을 통해서 이제 지면까지 였어요. 그럼 거기서 또 공기를 흔들면 공기가 또 진동할 것이고, 그럼 그게 또 소음이 될 수가 있겠죠. 그 공기의 진동이 사람이 귀까지 온다면. 이게 뭐, 진동, 소음 딱 어느 하나 국한 짓지 않고 이게 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하나의 개념으로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진동이 발생한 부분에서 진동이 전달되면서 그게 이제 진동으로 보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그게 공기의 진동을 통해서 사람의 고막까지 닿으면 그게 이제 그런 소리의 진동, 소음으로 이제 느껴질 수도 있고요. 이럴 수도 있겠죠. 여기에서 이제 뭐
펌프의 기계 진동이 이제 이 배관을 흔들고 이 배관을 흔든 것이 이제 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벽체를 또 흔들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또 그런 전파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은 이제 이 펌프의 그 기계 진동이 아니라 여기에 엘보가 있어서 여기서 막 그 일로도 갈 수 있겠죠. 밑으로도 여기서 막 그런 난류가 많이 발생했으면 여기서도 이제 배관이 흔들릴 수 있고, 그럼 여기서 이 진동이 아니라 여기서 발생한 진동이 또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갈 수 있고요. 음. 발생할 수도 있고요. 다양하죠. 뭐 얘도 밖으로 나가려면 얘가 이제 펌프가 공기를 진동시키고 이 공기가 계속 파동을 갖다가 여기 뭐 창문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판넬 아니면 벽을 또 진동시키겠죠. 그럼 그 벽이 바깥에 있는 또 공기를 진동을 시키고 그럼 공기가 또 나가면서 이제 뭐 사람이 있어 사람의 고막까지 닿을 수도 있는 거고요. 결국은 얘네들이 이동하는 메커니즘이 파동이기 때문에 계속 주변을 진동을 시키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소리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펌프가 공기를 진동시키고 공기가 이 유리창을 진동시키고 유리창이 다시 공기를 진동시키고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이 정도만 하면은 충분히 이제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파 경로를 이제 분류해 본다면 이제 일단은 첫 번째 공기 전파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고체 전파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고체 전파는 만약에 여기 배관을 통해서 전파되는 거라고 할게요. 그리고 배관은 이제 스틸이죠. 카본 스틸, 뭐 스테인리스 스틸 이렇게 스틸 계통이고 3번도 고체 전파. 여기서는 이제 배관 말고 구조체죠. 뭐 이 지지대, 파운데이션, 또 벽체, 바닥체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콘크리트 전파될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이제 유체 전파. 여기서 펌프의 진동이 이제 유체를 통해서도 전달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아니면 유체가 난류 증가에 따라서 아니면 다른 이유에 따라서 캐비테이션 또는 서징에 의해서 또 유체 자체가 진동을 일으킬 수도 있죠. 아니면 또 유체 자체가 진동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펌프가 진동을 하는데 그 펌프의 진동을 이제 유체를 통해서 전달이 될 수도 있고요. 유체 전파.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제가 요게 써 있는 대로만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거를 여러 가지 경우의 수로 이제 혼자 진동이 어떻게 전달이 될까, 어떤 순서로 전달이 될까, 아니면은 어떻게 해서 사람의 귀까지 닿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스스로 한 번씩 생각을 해보셔야지 좀 더 명확하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요걸 한번 해보세요. 뭐냐면 펌프에서 진동 발생 또는 유체에서 배관에서 이제 진동 발생하는 경우 이 경우를 이제 어떻게 전파가 경로되는지 어떻게 전파되는지 전파 경로를 스스로 생각해 보기. 어떻게 보면 이제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 펌프
메카니컬 익사이테이션으로 펌프가 진동을 해. 이 펌프가 펌프가 저기 막 떠는 게 보여. 그렇게 진동을 인식할 수도 있고요. 또 이게 어떻게 전파될까? 이 공기를 타서 소리로 느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배관 통해서 전달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배관 내에 있는 유체를 통해서 전달이 될 수 있고, 또는 구조체를 통해 그런 콘크리트 통해 또 전달이 될 수가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럼 좋아. 콘크리트에서 막 전달되다가 이 가다가 콘크리트가 이제 바닥으로 전달되면서 아니면 흙으로 전달되면서 이제 솟아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이게 콘크리트 가다가 또 여기 배관이 있어요. 여기 또 배관으로 이게 오히려 이렇게 역으로 전달이 될 수 있고, 다양하죠. 예. 어떻게 그런 상상의 나라를 펴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런 전파 경로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하면은 이제 좀 더 쉽게 다가서게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입니다. 예, 1시간 6분째고요. 5번 이제 진동, 소음, 대체입니다. 일단 0번을 먼저 썼어요. 0번 가장 중요한 거. 대책은 이제 이 진동, 소음을 일으키는 그런 원인을 제거해라. 이게 가장 당연한 그런 거겠죠. 원인 제거하는 방법. 그 다음은 이제 공기 전파 관점에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 소음에 가까운데요. 여기가 이제 소음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일하는 장소 등을 이제 멀리 배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가 공기의 파동을 통해서 쭉 전달되면서 계속 감쇄가 될 거니까, 그쵸? 에너지가 계속 솟아낼 거 아니야? 점점 작아지겠죠, 진동이.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대책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거리 감쇄죠. 이제 이격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은 이제 차음. 차음은 이렇게 유리창, 아니면 두꺼운 유리창, 아니면 뭐 진공창, 아니면 아예 벽체. 이렇게 하면 이제 얘가 이 공기의 진동이 얘를 진동시키고 다시 공기의 진동이 될 텐데, 뭔가 이렇게 벽체가 있으면 좀 더 차단이 되겠죠. 얘는 뭐 벽체, 유리창 등. 그렇죠? 그다음 이제 흡음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흡음이라는 건 없는데요. 여기서는 표현하기에 좀 애매한데, 흡음이란 건 어떤 개념인지만 써준다면, 이 진동 에너지 또는 소음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변환시키면서 소산시켜버리는 그런 메커니즘을 사용한다면 그건 흡음입니다. 흡음재가 예를 들어서 되겠죠. 벽체 중에서. 그래서 얘는 개념을 써줄게요. 흡음재 대신에 열 에너지로 변환하는 그런 개념을 흡음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기 전파 이렇게 3개 한번 써봤고요. 2번 고체 전파. 잘 보이시나요? 네. 고체 전파. 얘는 이제 배관, 스틸, 차진, 진동을 차단하는 거죠. 그런 개념이 있을 거고, 얘는 만약에 펌프가 막 진동을 해요. 근데 배관으로 전달이 안 되게 하려고 싶으면 여기다가 플렉서블 조인트를 이제 배관과 펌프 사이에 넣는 거죠. 그럼 얘는 플렉서블 조인트, 그리고
또 배관이 이제 막 배관이 진동을 이 배관이 또 여기 구조체에 진동을 안 주기 위해서는 여기에 이제 방진제를 삽입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방진제 등. 그리고 만약에 재진이 있다. 재진도 이제 열 에너지로 변화하는 그런 메커니즘의 그런 대책이 있다면 그거는 재진의 방법입니다. 사실 배관에서는 이제 얘기하면 한다면 댐퍼가 이제 재진의 역할입니다. 또는 스너버 이런 배관이 진동하는데 그거를 이제 유체의 점성력으로 지지하면서 진동을 유체의 점성력 내에서 이제 진동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유체의 그런 그러니까 유압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런 걸로 채워져 있을 텐데 거기에서 이제 서포트를 배관을 잡고 있으면 배관 내 유체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 이제 댐퍼라든가 스너버 안에 그런 서포트 내에 배관 내의 액체가 아니라 서포트 내의 유체가 또는 액체가 이제 진동을 하면서 열 에너지를 솟아날 시키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렇게 소음이나 진동을 낮출 수가 있는 거죠. 진동을 줄여주니까. 그 진동하고 있는 에너지를 그런 서포트 내부의 유체를 진동시킴으로 인해서 열 에너지 솟아날 계속 시키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를 이제 감소시키면서 진동을 줄여주는 그런 방식인 거죠. 그리고 3번 여기도 고체 전파. 요거 순서랑 같은 순서예요. 고체 전파. 얘는 구조체 콘크리트인 거죠. 얘도 차진. 얘 같은 경우는 재진은 이제 거의 뭐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써줄게요. 예. 재진은 이제 열 에너지로 또 진동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진동을 줄여주는 그런 메커니즘의 대책이 사용됐으면 그건 재진의 방법일 거고요. 차진은 이제 펌프가 여기 설치가 되죠. 그러면 이 파운데이션과 이 벽체 사이에 이제 뭐 완충제를 넣다거나 아니면 고무 패드를 넣는다거나 그러면 이제 진동의 경로를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죠. 또는 뭐 여기서도 이제 여기에 벽체와 이 기둥 사이에도 뭐 완충제를 넣어서 또는 고무 패드를 넣어서 여기에서의 진동이 일로 전달이 안 되고 또 만약에 여기서 진동이 발생하면 이 진동이 또 일로 전달이 안 되는 것 그런 것들을 실현시키는 방법들을 차진이라고 합니다. 그런 걸로는 이제 뭐 완충제, 고무, 패드 등이 있겠죠. 그 다음에는 4번 유체 전파입니다. 유체 전파는 이제 에너지로 흡수 방법이 있고 또 상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흡수하는 방법은 이제 추압기 또는 이제 어큐뮬레이터 등을 통해서 이제 유체 에너지를 또는 유체 압력을 뭐 흡수하면서 그런 진동을 줄여주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상쇄는 이제 사이드 브랜치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림을 그려놓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추갑기를 한번 그려본 거고요. 펌프가 2대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 이제 사이드 브랜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펌프, 추갑기. 얘는 사이드 브랜치.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 서징, 여기 워터 해머 또는 펄세이션, 맥동에 의해서 갑자기 여기 압력이 상승해요. 그러면은 이 추가비가 여기에 상승된 압력을 받아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어떤 그런 진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압력들을 이 추가비가 잡아주도록 하면서 이제 유체를 통한 그런 전파를 제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 갑자기 어디 압력이 상승했어요. 그러면 이 압력이 계속 압력파를 통해서 전달이 될 텐데 추가비가 없었으면은 계속 전달이 되면서 배관을 진동시키고 배관 지지를 진동시키고 또 펌프까지 진동을 시킬 수가 있겠죠. 압력파가 이제 온다고 했을 때. 근데 만약에 추가비가 있으면 얘가 이제 압력파가 가다가 이제 추가비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압력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더 이상의 그런 압력파 전달을 방지해주는 것이 이제 유체 전파의 대책으로서 추갑기 예를 들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럼 뭐 맥동이라든가 아니면은 워터 해머 그런 것에 이제 유효하겠죠. 그리고 이제 사이드 브랜치 같은 경우 어떤 거냐면 만약에 유체 전파, 그러니까 전파 경로가 유체 전파니까 이제 그런 압력파로 설명을 할게요. 유체가 흐르지만 흐르는 그런 개념 말고 유체도 하나의 매질이기 때문에 유체가 정지해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딱 순간적인 정지 상태를 포착했다고 할게요. 유체가 계속 흘러가는데 딱 한순간 정지되어 있다고 포착을 할게요.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워터 해머링, 밸브의 급격한 닫음으로 인해서 압력파가 발생했어요. 그럼 압력파가 그 유체도 매질이기 때문에 유체를 통해서 계속 진동하면서 파동으로 막 전달이 될 거예요. 그쵸? 그 전달이 되면서 걔가 이제 또 압력을 상승시키고 하면서 이제 뭐 진동을 일으킬 수도 있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압력파가 이제 쭉 온다고 할게요. 여기에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해서 압력파가 발생을 했고 그 압력파가 그 내부에 있는 유체가 매질이 돼서 유체를 통해서 전달이 된다고 할게요. 전파가 된다고 할게요. 파동인 거죠. 쭉 오다가 펌프로 가요. 근데 여기 또 사이드 브랜치가 있네요. 펌프로 가기 전에 또 일로도 가요. 얘는 여기서 끝이 닫혀있기 때문에 닫혀있기 때문에 다시 반사돼서 나오겠죠. 그럼 계속 오고 있는 것과 얘네들이 상쇄가 되겠죠. 그런 개념이 지금 사이드 브랜치의 개념입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걸 실현시키고 또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이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엄청나게 어려워요. 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압력파가 발생한다고 했을 때 전파되다가 일로도 갈 거고 일로도 갈 건데 일로 갔던 거는 다시 금방 반사돼 나올 거니까 계속 오고 있던 거랑은 이제 상쇄가 된다. 그러면서 에너지를 줄일 수가 있다. 이런 개념인 거죠. 하지만 되게 어렵겠죠. 또는 뭐 펌프에서도 뭐 진동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그 진동이 이 유체를 통해서 전달이 된다고 했을 때 얘가 막 이게 전달이 돼요.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것들을 계속 진동 시키겠죠. 근데 여기로도 여기 갔다가 여기 길이 있으니까 또 일로도 갈 거예요. 그런 파동이. 여기는 금방 또 막혀 있기 때문에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나오려는 것과 되돌아오는 것과 이제 반사파와 이제 상쇄가 되면서 진동을 줄일 수가 있다. 또는 유체 전파를 조금 줄일 수가 있다. 이런 개념이 유체 전파의 사이드 브랜치 상쇄 개념인 거죠. 어렵죠?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 제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제 머릿속에 있는 그런 느낌을 조금 이렇게 많이 쏟아내지 못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 필기 내용과 이제 저의 그런 얘기 내용을 통해대로 좀 이제 이해가 부족하셨던 분들은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약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기기 설비기술사 제111회 제1교시 04번 문제를 다뤄보았습니다. 키워드들은 펌프장, 소음, 전파 경로, 감쇄 방안, 진동 대책 등이 되겠고요. 처음에 진동과 소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게 뭐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진동 소음 표현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고요. 펌프장, 진동원, 소음원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진동 소음 전파 경로 살펴봤고요. 진동 소음 대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진동 소음은 이제 같은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난 좀 다른 것 같다. 그럼 여기다가 점 두 개를 찍으면 이제 유사하다 이런 표시잖아. 그렇게 정리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는 제가 지금 깊이까지는 학습하진 못했지만 이제 이 분야의 전문가처럼 기본 개념만큼은 이제 공부한 사람의 시각으로 봤을 때 확신을 가지고서 같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거다, 뭐 다를 게 없다. 그래서 진동소음 표현은 이제 진폭, 파장, 주파수, 주기, 위상 등을 함께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진동에 대해서, 소음에 대해서, 파동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것들을 당연히 인지한 채로 얘기를 해야 되고요. 또 소리 같은 경우는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음압, 음량 압력, 음량 출력, 음량 강도 다 같은 데시벨이 아닙니다. 이런 개념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펌프장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런 진동어, 소음어는 이렇게 한 7가지 정도로 뭐 더 있을 수 있죠. 근데 7가지 정도 한 그래도 뽑아본 대표적인 그런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파 경로는 이제 공기 전파, 고체 전파, 유체 전파 이 3가지, 세분화되면 4가지 이렇게 있고요.
대책은 이제 원인을 제거하는 게 당연히 제일 당연한 그런 접근 방법이겠죠. 그 외에 어쩔 수 없다면 공기전파 관점에서는 거리 감쇄를 이용하거나 차음, 흡음을 이용하거나 이런 방식이 있어요. 고체 전파 중에서 스틸 부분은 차진 또는 재진 방식이 있을 것이고요. 또 고체 전파 중에서 콘크리트도 차진, 재진이 있을 것이고요. 근데 이 고체 전파 중 콘크리트는 재진은 거의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스틸에서의 고체 전파의 재진은 이제 댐퍼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흡음이나 재진은 비슷한 개념이에요. 소리를 또는 진동을 열 에너지로 변환시켜서 솟아시키는 그런 개념이고요. 차음, 차진은 이제 차단시키는 거예요. 개를 분리시키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예. 그리고 유체 전파 같은 경우는 이제 축압기를 통해서 에너지 흡수 또는 사이드 브랜치를 통해서 에너지 상쇄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네, 이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